병원 복도였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수술 날짜가 적힌 종이를 손에 쥔 채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암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 암입니다. 수술 받아요. 그렇게 간신히 말했을 때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대답은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래도 김장은 와야지. 그 순간 제 안에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며느리가 아니라 그저 일손이었다는 것을. 제1장 예고 없이 찾아온 통증. 처음엔 그냥 피곤한 줄 알았습니다. 51살, 맞벌이하는 평범한 직장인. 아침엔 출근 준비, 저녁엔 저녁상 차리고, 주말엔 시댁 행사. 그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가슴이 이상하게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스트레스겠지. 그렇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밤마다 잠을 설치게 됐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화장실 거울을 보면 핏기 없는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결국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를 듣던 날 의사 선생님은 모니터를 가리키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 부분입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암입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됐어요. 빨리 수술하셔야 합니다.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암? 나한테?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주에 수술 날짜 잡을게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네. 그렇게 대답하고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제 건강이 아니라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시댁 일정이었습니다. 이번 달 시댁 김장인데 어떡하지? 복도를 걸으며 저는 핸드폰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김장 날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생각부터가 잘못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던 걸지도 모릅니다. 병원 주차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차에 타서 핸들을 잡았지만 시동을 걸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병원 다녀왔어. 검사 결과 나왔어. 오늘 집에 일찍 와줄 수 있어? 답장은 한참 뒤에 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회식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은데. 회식? 저는 그냥 핸드폰을 조수석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가 지금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외로운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신호등 앞에서 멈췄을 때 옆 차에 가족들이 웃으며 타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나도 저런 가족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텅 빈 집이었습니다. 딸아이는 학원, 남편은 회식.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만약 수술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해야 했습니다. 제2장
수술 일정보다 중요한 김장. 거실 불을 켜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여보, 응? 남편이 돌아봤습니다. 나, 암이래. 남편의 손에서 컵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뭐라고? 병원에서 검사 받았어. 암이래. 수술해야 한대. 남편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언제? 수술? 다음 주. 빠를수록 좋대.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담배를 꺼내 들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담배 연기가 베란다 창문 너머로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의 뒷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말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위로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남편은 그저 담배만 피우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미정아, 응, 우리 엄마한테는 내가 말할게. 그래, 너무 걱정하지 마. 조기래잖아. 괜찮을 거야. 그렇게 말하고 남편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괜찮을 거야?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말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시댁에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시어머니에게서 벌써 전화가 왔을 텐데, 여보, 어머니한테 말했어? 응, 말했어. 남편은 눈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 15년 동안 남편의 그 눈빛을 수없이 봐왔으니까요. 결국 나한테 떠넘기는 거구나.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응, 미정이냐? 네, 어머니. 사실은요. 목이 메었습니다. 제가 병원 다녀왔는데요. 병원? 어디 아파? 그게 검사를 받았는데 한 글자 한 글자 힘들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암이래요. 다음 주에 수술해요.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1초, 2초, 3초, 침묵이 흘렀습니다. 놀라셨나? 걱정되시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아이고, 아프긴 하겠네. 힘들겠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렇게 말하려던 순간 시어머니의 다음 말이 들려왔습니다. 근데 김장은 와야지. 이번 주 토요일인데 며느리가 안 오면 누가 일을 하니?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지금 뭐라고 하신 거지? 어머니, 제가 지금 암이라고. 알아. 그래도 김장은 해야 하잖니. 작은 댁도 오고 큰아들네도 오는데 며느리가 빠지면 안 되지.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미정아, 미정아, 왜 말이 없니? 들리니? 저는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암이라고 했는데, 수술한다고 했는데, 김장이 지금 중요한가요? 며느리가 뭐가 중요한가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일손이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데 시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미정아, 김장 날짜 토요일 맞지? 아침 일찍 와야 해. 배추 절이는 거
도와야 하니까 문자를 보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정말 이럴 수가 있나?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3장 남편의 침묵, 시댁의 무심함.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왔어? 남편은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여보, 응? 어머니한테 전화했어.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암이라고 말씀드렸어. 수술한다고 말씀드렸어. 그래서 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장은 와야 한대. 며느리가 안 오면 누가 일하냐고. 어머니한테 진짜 말했어? 남편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말했어. 근데 우리 엄마가 원래 그런 분이잖아. 그런 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암에 걸렸는데도 김장이 더 중요한 게 원래 그런 거야? 그게 아니라 엄마는 말투가 좀 그래. 속으론 걱정하실 거야. 속으로 걱정?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서러워서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그럼 겉으로는 왜 걱정 안 해? 왜 김장 얘기만 해?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암인데도 이해해야 돼? 당신 엄마를? 미정아, 당신은 나 걱정 안 돼? 걱정되지. 당연히 걱정되지. 그럼 왜 어머니한테 제대로 말 안 해? 왜 내가 직접 전화하게 만들어? 남편은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말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 편이야? 미정아, 내가 뭐 어떻게. 우리 엄마가 원래 그러시잖아. 그래. 당신 엄마는 원래 그래. 알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근데 당신은 왜 원래 그래? 왜 맨날 중간에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내가 뭘 어떻게 해? 당신 아내가 암 진단받았는데 당신 엄마한테 제대로 말도 못해? 그게 남편이야?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야? 난 지금 무서워 죽겠는데 당신은 미안하다는 말밖에 못해? 그럼 내가 뭘 하면 되는데?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내 편을 들어주면 돼. 나한테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주면 돼. 당신 엄마한테 내가 얼마나 힘든지 제대로 말해주면 돼. 그게 그렇게 어려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거실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정말 혼자라는 것을.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3시 화장실에 갔다가 거실을 지나는데 남편 핸드폰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남편이 누군가와 문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엄마 미정이가 화났어. 김장 못 간대. 어떡해? 그래도 와야지. 며느리가 빠지면 안 되는데. 엄마, 미정이가 진짜 아파. 이해 좀 해줘. 아프면 아픈 대로 얼굴이라도 비춰야지. 요즘 며느리들은 다 저래.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도 결국 시댁 편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더 이상 아무 기대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 김장날, 빈자리로 남은 며느리. 김장 전날 밤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환자분 수술 전 검사 때문에 토요일 오전 9시에 오셔야 합니다.
토요일요? 네, 꼭 오셔야 해요. 수술 전 필수 검사거든요. 김장 날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김장에는 못 가. 왜? 병원 가야 해. 수술 전 검사래. 토요일 아침에 남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토요일이 김장날인데. 알아. 근데 어떻게 병원 가야 하는데 조금 늦게라도 갈 수는 없어? 검사가 아침부터 오후까지래. 못 가.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아침에라도 조금 얼굴은 비추면 안 돼? 우리 엄마가 또 뭐라고 하실 텐데.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아니 그게 엄마가 또 서운해 하시잖아. 내가 수술 앞두고 있는데 어머니 서운한 게 더 중요해?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뭔데? 저는 소리쳤습니다. 내가 암인데 수술 전 검사 받으러 가는데 그래도 김장이 중요해? 미정아, 목소리 좀 낮춰. 딸게. 딸은 생각하면서 왜 나는 생각 안 해? 남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저는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남편은 시댁에 갔습니다. 미안해. 나 혼자라도 가야 할 것 같아. 엄마가 계속 전화하셔서 그래. 검사 끝나면 연락해. 내가 데리러 갈게. 됐어. 그렇게 말하고 저는 혼자 차를 몰았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검사를 기다리며 앉아 있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도대체 왜 여기에 혼자 와 있는 거지?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옆에 앉은 할머니가 손수건을 건네주셨습니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혼자 오셨어요? 네. 보호자는요? 집안 행사가 있어서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도 이럴 땐 가족이 함께 있어줘야 하는데 그 말에 눈물이 더 흘렀습니다. 그 시각 시댁에서는 단체 채팅방에 사진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배추를 절이는 사진, 양념을 버무리는 사진, 다 같이 모여서 먹는 사진, 그리고 메시지들. 며느리는 연락도 없네. 안 아프다는 거 아냐? 요즘 며느리들은 시댁 일엔 관심도 없어. 김장도 안 오고 명절에도 안 올 거 아냐? 저는 병원 복도에서 핸드폰을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저 사람들은 내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나 아나? 그리고 조용히 단톡방을 나갔습니다. 나가는 순간 알림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미정아, 단톡방 왜 나갔니? 요즘 어른 무시하는 거냐? 김장에 안 와서 그런가? 기분이 안 좋은가 보네. 저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검사실로 들어갔습니다. 혼자, 완전히 혼자. 제오장, 수술 당일 아무도 오지 않았다. 수술날이 다가왔습니다.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이면 끝나겠지. 무사히 끝나기를. 남편은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내일 나랑 같이 있어줄까? 불안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남편이 차에 시동을 걸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옆에 있을게. 응, 괜찮을 거야. 조기래잖아.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워 있는데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 계세요? 네, 여기 있어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수술 시간은 약 3시간 정도 예상됩니다.
회복실에서 1시간 정도 계시다가 병실로 올라오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간호사가 나가고 저와 남편만 남았습니다. 여보, 응? 무서워. 괜찮아. 금방 끝나. 그때 남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은 핸드폰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깐만. 복도로 나가더니 한참 통화를 했습니다. 10분, 15분, 20분. 돌아온 남편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미정아, 왜?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겼대. 지금 당장 가야 할 것 같아. 순간 모든 게 멈췄습니다. 지금, 응, 미안해. 중요한 회의래. 꼭 내가 있어야 한대. 여보, 나 지금 수술 들어가는데. 알아. 미안해. 금방 다녀올게. 수술 끝나기 전에 올게. 여보. 하지만 남편은 이미 나가고 있었습니다. 금방 올게. 전화할게. 그렇게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혼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금방 오겠지. 수술 전엔 오겠지. 하지만 수술실로 들어갈 때까지 남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환자분, 들어가실게요. 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혼자 들어갔습니다. 마취가 시작됐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면서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나 혼자구나 였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도 남편은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은요? 일이 있대요. 아, 곧 오시겠죠? 네. 병실로 옮겨졌을 때도 남편은 없었습니다. 오후 3시, 4시, 5시, 시간이 흘렀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문자도 전화도 없었습니다. 밤 8시가 넘어서야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미안해. 회의가 길어졌어. 조금만 더 있으면 갈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미정아, 정말 미안해. 일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 저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많이 아파? 미정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돌렸습니다. 옆 침대 아주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며느리인 걸 너무 늦게 알았네.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시댁에서는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없었습니다. 수술했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관심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정말로 혼자라는 것을, 그리고 이 관계가 얼마나 일방적인지. 제6장, 더는 참을 수 없어 터진 한마디. 퇴원한 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몸은 아직 회복 중이었습니다. 걸을 때마다 수술 부위가 당겼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찼습니다. 집에서 조심조심 움직이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정아, 내 어머니, 몸은 좀 어때? 이제야 물어보시네.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수술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는데 이제야 물어보시다니. 괜찮아요, 어머니. 그래, 다행이네. 병원비는 많이 나왔니? 좀 나왔어요. 그것도 큰일이네. 그나저나 말이야. 또 뭐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김장 못 왔잖니? 네.
내년엔 꼭 와야 돼. 며느리가 있어야 김장이 되지. 올해는 며느리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터졌습니다. 어머니, 응?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암 수술했어요. 알지. 그래서, 그런데도 제게 김장만 중요한가요?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미정아, 지금 무슨 말투가 그래? 어머니, 저 수술하는 날, 어머니는 어디 계셨어요?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없으셨잖아요. 그건 내가 괜찮을 줄 알았지. 조기래 잤니? 괜찮을 줄 알았어요? 암 수술하는데요? 혼자 병원에 있는데요? 미정아, 목소리 좀 낮춰. 지금 어른한테 따지는 거니?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서러워서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어머니, 전 이제 시댁 행사 안 갈 거예요. 뭐, 김장도, 명절도, 제사도, 이제 안 가요. 이 미친년이 전화기 너머에서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며느리 주제에 감히 시어머니한테 이게 무슨 버릇없는 말이야. 주제, 제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네, 전 며느리죠. 하지만 사람이기도 해요. 암 환자이기도 하고요. 당장 우리 아들 받고 이혼해. 당장 이혼하라고 해. 저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속이 시원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마음을 제대로 말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현관문을 쾅 닫으며 들어왔습니다. 당신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한 거야? 저는 소파에 앉아 남편을 보았습니다. 사실대로 말했어. 사실? 어머니가 얼마나 서운해 하시는데 이혼하라고까지 하셨어. 그래서 당신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나 정신 멀쩡해.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정신이 든 것 같아. 무슨 소리야? 나는? 나는 안 서운해? 암 수술하는데 아무도 안 온 거 안 서운해? 남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 편이야? 나도 힘들어. 중간에서 얼마나 힘든지 알아? 중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간은 무슨, 당신은 늘 당신 엄마 편이었어.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뭔데? 내가 암인데도 김장 가라고 한 게 내 편이야?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야? 난 늘 우리 집 눈치만 봤어. 어릴 때부터 그랬어. 그게 변명이 돼? 변명 아니야. 인정하는 거야. 내가 비겁했어. 당신 편을 제대로 못 해줬어. 저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알았습니다. 문제는 시댁만이 아니라 남편의 오랜 침묵과 회피도 있었다는 것을. 하지만 이제는 그것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7장 멀어지는 마음, 끊어지는 관계.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시댁에서는 매일같이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 핸드폰으로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며느리 교육 못 시킨 게 부끄럽다. 요즘 며느리들은 버릇이 없어. 이혼시켜라. 저런 며느리는 필요 없다. 남편은 중간에서 갈팡질팡했습니다. 미정아, 그래도 한 번만 사과해. 엄마한테. 내가 왜? 가족이잖아. 가족?
저는 웃었습니다. 가족이면 암 수술할 때 와야지. 가족이면 아플 때 걱정해야지. 그건 김장보다 며느리 건강이 더 중요한 게 가족 아니야?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과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제 방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남편도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있기 불편한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딸아이가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응? 할머니랑 싸웠어? 들었구나. 응, 아빠 전화 받는 거 들었어. 미안해. 왜 미안해? 엄마가 잘한 거야. 뭐? 딸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어릴 때부터 봤어.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 할머니가 엄마한테 얼마나 심하게 대했는지,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명절 때마다 엄마 혼자 부엌에서 일하고, 김장 때마다 새벽부터 나가서 밤에 돌아오고, 그래도 괜찮았어. 아니야. 엄마 힘들어하는 거 다 봤어. 울고 있는 것도 봤어. 저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 인생 살아. 제발.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딸을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저를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로서의 의무, 아내로서의 역할, 그 모든 것들이 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친구들도 하나씩 연락을 해왔습니다. 미정아, 잘했어. 넌 너무 오래 참았어. 이제 너 생각하면서 살아. 시댁 눈치 보지 말고. 우리 다 내 편이야. 직장 동료도 말했습니다. 암 수술하고 회복 중인데 김장 가라는 게 말이 돼? 당연히 안 가야지. 모두가 제 편이었습니다. 시댁만 빼고, 그리고 남편도 완전히 제 편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말했습니다. 미정아, 우리 이혼해야 하나? 당신이 원해? 아니, 근데 이렇게 사는 것도 이렇게? 너도 힘들잖아. 나도 힘들고.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잘 모르겠어. 하지만 확실한 건 남편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난 이제 예전으로 안 돌아가. 시댁 행사도 안 가고, 김장도 안 하고, 제사도 안 가. 그럼 당신이 선택해. 나랑 살 거면 당신이 변해야 해. 안 그럼 이혼하든지.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로,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지 않겠다고, 이제는 나로 살겠다고. 제8장, 삶을 다시 세우는 선택.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정아, 이번 명절은 안 가. 당신 혼자 가. 그래도 난 이제 시댁 행사 안 가. 김장도 명절도 제사도 다 안 가. 엄마가 또 뭐라고 하실 텐데. 그럼 당신이 잘 말하든지. 나는 안 가. 명절 당일 남편은 혼자 시댁에 갔습니다. 저는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이래도 되나?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하지만 점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혼자 집에서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고 책을 읽었습니다. 저녁에 딸과 함께 밖에 나가 영화를 보고 맛있는 걸 먹었습니다. 엄마, 행복해 보여.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나도 그런 것 같아. 엄마 웃는 거 오랜만에 봐. 그 말을 들으니 뭉클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웃지 않고 살았던 걸까? 그날 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엄마가 많이 화나셨어. 그렇겠지. 이혼하라고 하셨어.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습니다. 당신 생각은?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비겁했어. 알아. 내가 아플 때도 제대로 곁에 있어주지 못했어. 내 편을 못 해줬어. 응. 이제라도 바꿀 수 있을까? 저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확실한 건 난 이제 예전으로 안 돌아가. 알았어. 당신이 정말 변하고 싶으면 보여줘. 말로만 하지 말고. 노력할게. 그날 이후 남편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전화가 오면 제대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정이는 아파요. 암 수술했어요. 이해해 주세요. 엄마, 미정이한테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물론 시어머니는 더 화를 내셨지만 남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시댁과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제 삶이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직장일에 집중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딸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건강도 조금씩 회복됐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회복이 빠른 편이에요. 감사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잘하신 것 같아요. 이대로만 하시면 돼요. 네. 이제야 저를 위해 살고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건강은 마음에서 시작되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백미러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주름은 늘었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야 나를 살릴 수 있게 됐네. 시댁에서는 가끔 문자가 왔습니다. 며느리 주제에 버릇없는 것, 이혼 안 하고 뭐하니?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삭제 버튼을 누르고 제 할 일을 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됐습니다. 예전처럼 무조건 참고 맞추는 게 아니라 제 생각을 말하고 원하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여보, 주말엔 내가 쉬고 싶어. 당신이 집안일 해줘. 알았어. 저녁은 당신이 차려줘. 나 오늘 힘들어. 그래. 남편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적어도 노력했습니다. 서툴지만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했습니다. 어느 날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커서 결혼하면 엄마처럼 안 살 거야. 응? 시댁 눈치 보면서 내 인생 희생하면서 그렇게 안 살 거야. 엄마 보고 배웠어.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넌 내 인생 살아. 누구한테도 희생하지 마. 내가 제일 소중해.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살아. 응, 그럴게.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바뀌니까 세상도 바뀌었다는 것을. 더 이상 희생하는 며느리가 아니라 내 삶을 사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그리고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을. 암이라는 병은 제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줬습니다. 인생은 짧다는 것, 남을 위해 살기엔 너무 짧다는 것, 그리고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내 건강과 행복을 희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6개월 후 저는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정기 검진 결과도 좋았고 일상생활도 문제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시댁과는 거의 연락이 끊겼습니다. 명절에도 가지 않았고 제사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요. 남편은 혼자 다녀왔습니다. 돌아와서 힘들어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제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미정아, 고마워. 왜 나한테 정신 차리게 해줘서. 저는 웃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깨달은 거지. 아니야. 내가 아니었으면 나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야. 그날 저는 거울을 보며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수고했어. 정말 수고 많았어. 이제 우리 인생 살자. 거울 속 제 모습은 더 이상 지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진짜로 살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는 희생만 하는 며느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저로 삽니다. 미정이로, 한 사람의 인간으로, 그리고 그것이 전혀 이기적이지 않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오히려 그게 정상이라는 것을,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저처럼 힘들어하는 며느리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께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건강과 행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참지 마세요. 당신도 당신의 인생을 살 자격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